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딱 50%고요.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6%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막판 보수 결접을 통해 가지고 총력전에 나선다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아직 보수 결집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진영에서의 표심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30%대 나타났지만 이 조사에서는 40%대 초중반으로 올라오면 올라오면 그때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주목할 점은 저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우리가 아니면은 그 대선 토론을 거치면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계속해서 완주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지만 완주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는 고민도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양자 대결의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대입했을 때 격차가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근접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의 결과를 가상했을 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좀 표차가 있죠. 박 의원,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나오는 지지율 아직 이제 10%를 좀 밑도는 지지율인데 그 지지율로 최종 완주를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 선거판에 특히 이제 큰 정당의 선거판 문법으로는 그 정도면 완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자칫하면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영원히 이제 보수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셈법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현재의 그런 정치 구도를 고정해 놓고 그 정치 구도 하에서 문법이고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현 정치 구도나 지형을 완전히 바꾸겠다. 보수 혁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의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라는 가치를 내걸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득표율이 그렇게 중요한 목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 2030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과연 그 세대가 이제 그런 방식의 약간 공학적인 단일화 여기에 호응할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그 지지층이 그대로 이동하겠느냐 김문수 후보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제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별로 얻는 것도 없이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복귀한다는 그런 이제 명분 하나 얻고자 자기 지지 기반과 정치적 미래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 선택을 왜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이긴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게 증명이 되면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내건 뭐 가치 혹은 목표 이번 선거의 의미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선택을 정치인으로서 제가 보기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그 영상하고 또 하나요. 오늘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할 때 방탄유리를 세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좀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믿지 않고 있었는데 인천 시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인천 시민이 된 지가 3년쯤 지나는 것 같은데 정이 들어서 제가 진짜 인천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경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찰 경호원으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실 보내가지고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데 오는데도 경찰관이 너무 그 경호를 많이 해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다 돌려가라고 그랬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실제 경호원도 줄이겠다고 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방탄복이 없는 것도 보여줬어요. 정권님이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그 후보의 안전과 경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예. 때문에 저는 방탄 유리를 만들건 방탄 조끼를 사용하건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너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이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예. 그게 다 표심을 좀 훔치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치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유별나다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예. 혹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여하튼 이재명 후보와는 완전히 좀 살아온 궤적이 다르다.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소 조금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수백 명 학살해 놓고는 정치적 상대인 김대중 당시 총재를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픈 근대사가 이 현대사가 끝났느냐?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제가 목에 1mm 차이로 겨우 살아났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와중에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좋아진 게 없죠. 실제 이재명 후보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박 의원께서는 이 논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뭐 그런 이제 테러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의 안전에 신경이 쓰이고 여러 가지 이제 대비책을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난 떤다. 예. 이렇게 그걸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 아니 선거 때는 이제 모든 게 다 빌미고 꼬투리고 하니까는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글쎄요 저걸 가지고 뭐 그렇게 유난 떤다고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서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지만 염려해 주는 게 선거 상황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예. 아니 김문수 후보도 안전하셔야 되고 이재명 후보도 안전하셔야 되고 그런 어떤 불상사가 그렇죠. 선거 예. 과정에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과도하게 정쟁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대로 유난 떨어서 표가 떨어질 거면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유난 떨어서 표 떨어질 일이면 하겠습니까? 그냥 예. 냅두면 됩니다. 알겠습니다.